아, 그렇지. 아니, 그럼 진작에 얘기를 했어야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Look at the sky. Look의 품사는?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동사가 무슨 동사인지 해야 되는데, 동사는 어떻게 나뉘어진다? 두 개. 그, 그렇지. 자동사랑, 자동사랑, 자동사랑. 자, 침착하게, 침착하게. 이제 시작인데, 너무. 근데, 아니, 왜 3회밖에 지금 안 잡았어? 이거 8회를 해도 야심차게 잡았다가서는 갑자기, 어, 6회구나, 6회. 3주. 그러니까. 잘했어요. 겨울방학 때는, 그래서 요번에 이제 특강시가 갑자기 조정을 좀 했는데, 날짜가 짧아져가지고, 한 타임은 에세이 라이팅, 글쓰기 위주로 해갖고, 데니엘 쌤이, 라이팅 파트, 쌤은 요거 분석하는 거. 일단 뭐 그렇게 해서 맛보기 형식이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혼자 학습하는 법을 익히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3번에 걸쳐서 쌤하고 분석하는 거에 대한 거를 배우고 나면, 이제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오케이? 쌤 시간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여기 탄력이 붙으면은 최소 30분 정도는 얘와 관련된 Q&A 하면서 막힌 것들 질문하고 답변해주고 뭐 그런 코너. 그러면 이제 오답, 틀린 거 오답 해설 강의는 뭐 1시간 정도만 하고 60분, 그거 30분 이렇게 이제 나누는지 뭐 그렇게 할 생각을 해보죠. 하여튼 뭐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게 이제 프로들이 할 일이니까. 그지? 자, 그러면 뭐야? 지금 그 눈빛과 웃음의 의미는 왜? 프로 싫어? 프로 싫어? 어. 그냥 웃어준 거야? 쌤이 너무 진지하게 나오니까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자, 자동사 2개죠. 뭐와 뭐?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문법 문제 풀어봐서 알지만 전체를 보고 거기에서 이제 부분을 에, 판단하고 뭐 이런 게 이제 문법 문제의 출제 방식이잖아요. 그 다음에 타동사는 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묻는 거였죠. 동사의 성질. 그래서 문법 문제는 이제 이 전체 중에 뭐냐 이거를 이제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 이제 가르침에 그 기본 중에 뭐냐면은 부분의 총합이 전체이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있었어. 교육에 대한 걸 얘기하는. 부분의 총합이 전체이다. 뭐 당연한 얘기 같지만은 그게 또 당연하지가 않아. 그게 이제 자기가 실행을 하고 구현을 해낼 때 맞는 얘기인데 대부분은 구현을 해내기 전에 이제 다들 포기를 하든지 엎어지지. 왜? 왜 그럴까? 뭐 부분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뭐 총합 굳이 뭐 총합까지 가고 싶지 않다. 이제 이렇게 통은 가는데 우리는 아직 시간 여유도 있고 뭐 해볼 만하니까 총합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도 괜찮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뭐지? 날씨 탓인가? 갑자기 이렇게 뭔가 초월한 듯한 느낌, 분위기. 괜찮은 거야? 아. 자, 그래서 look 나왔고, 동사인데, 이 중에 무슨 동사냐 그랬더니, 뒤에 보니까 AC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왜? 해제품사 뭐니까. 그러니까 전치사니까 그 뒤에 전치사 뒤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명사나 대명사 있어야 되고 여기 look at the sky 없고 얘네들은 뭐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접목이니까 동사와 관련된 뭐 있어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질문을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게 왜냐면 시험장에서는 그런 거 없잖아. 글로 이제 딱 제출되거나 하면 끝이잖아. 그러니까 그 질문을 알아듣게 하세요 뭐 이런 거 소용없어요. 시험장에서는 그냥 던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추격전이 들어와야 돼. 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추격을 해서 들어왔을 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어. 이것도 안 해줘 사실은 시험장에서는 그지? 활자화돼서 나왔는데 뭐 그 다음 힌트, 그 다음 힌트, 그 다음 힌트는 이제 혼자서 알아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종의 그거잖아. 같은 것끼리 고르시오. 틀린 것을 찾으시오. 뭐 이제 이런 식이 된 거지. 얘는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그럼 이제 이쪽으로 와야지. 이걸 왜 했겠어? 그러니까 그 중에 뭐냐 이거지. 너도 알고 싶어? 네? 음, 그렇지, 그렇지. 뭐야 목적어? 그렇지, 전치사의 목적어. 음. 그러면 이 동사는 무슨 동사냐 이거? 아, 네? 불완전히 목적어가 있는 동사. 시작부터 이거 심상치 않은데? 자, 불완전. 불완전은 뭐가 있는 동사다? 이 이름은? 그렇지, 보호가 있는 동사라는 거지. 그 다음에 목적어는? 그렇지, 타동사가 목적어가 있는 거지. 그죠? 음. 그래서, 많다다? 아니, 근데 이거는 동사의 목적어가 아니라 뭐의 목적어라는 거지. 그러니까 전치사의 목적어를 믿지를 않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사고 났잖아. 문제풀이 할 때. 전치사의 목적어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얘는 전치사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동사의 목적어가 될 수가 없어. 끝. 전치사의 목적어로. 음. 그렇다니까. 자, 그러므로 look은 무슨 동사다? 어, 음. 그렇지. 그걸 내가 물은 건데 다시 역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 싸우자는 얘기잖아, 지금. 어? 그거 이제 나하고 쌤하고 이제 싸우자는 얘기인데. 자, 여기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 어?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는 다 있어야 되고, 맞아? 문장이 동사는 이제 주어를 다 놓고 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야. 이 구조는 이해가 되지. 그 다음에 불완전이란 말이 붙으면 뭐가 있는 동사라는 거지. 그러니까 보호가 있는 동사고, 사는. 그러니까 여기 목적어들이 다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제 수요는 목적어가 몇 개? 그러니까 목적어가 두 개라 그랬잖아. 어? 그래서 간지. 맞아? 그 다음에 얘는 불타니까 뭐가 또 있어야 돼. 그치? 목적격 보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얘는 완타니까 목적어 하나 있는 거야. 근데 완자는 여기 해당되는 거 있어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없다는 얘기야. 그치? 주요소가 없다는 얘기지. 어? 주요소, 목, 보, 없음. 그러니까 얘는
어디에 해당이 돼? 이 경우들 중에.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 전치사의 목적어는, 그러니까 얘는 전치사의 목적어라는 거지. 그게 중요한 거라니까. 지난 시간에도 그래서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가 목관대로 쓰일 때를 그 현실을 믿지를 못해가지고 문제가 아주 처참하게 그렇게 됐었잖아요. rubber band, the stretch, the limited 된 상태였었잖아. 그건 뭐라 그래, 한국어로 네 글자로. rubber band, the limited stretch 된 거를 너덜너덜해졌다 그러는데. right?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아니, 뭐야, 갑자기. 그래서, 뭔 얘기하다가, 예. 그러니까, 전치사의 목적어는 전치사의 목적어다. 어. 오케이? 전치사의 목적어는 전치사의 목적어지, 동사의 목적어가 될 수가 없어. 어떻게 생각해? 음. 질문. 질문 없어요? 어. 그래서 이제 이걸 적는 거죠, 여기다. 뭐라고 적어야 돼? 누구? 그렇죠. 완자 이렇게 적으시고. 이런 걸 이제 이 작업을 하는 거야. 그래서 동사가 일단은 이 5개 중에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눈으로 딱 보자마자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면은 문제풀이를 과연 어떻게 몇 점 정도 나올 것 같아? 음, 음, sure, yeah, yeah.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목적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문제풀이 경험을 하면서 문제를 내가 이왕이면 안 틀리고 더 잘 맞추고 싶다라는 강한 의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그 의지에 부응을 하기 위해 그러면 이제 해보니까 뭔가 전체를 보는 눈이 좀 부족하니까 전체를 보는 눈을 이제 키우면서 동시에 그 전체를 놓고 부분으로 접근하는 거를 이제 같이 병행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합이 딱 맞출 수 있는 합은 다 맞춰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냥 뭐 그런 문제풀이 용도냐? 그건 또 아닌 거지. 왜냐면 이렇게 분석을 하다가 보면 어떤 동사 뒤에는 뭐가 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훈련이 되면은 그게 라이팅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라이팅을 할 때 이렇게 그 문법적 판단이 가미된 라이팅을 하게 되면은 어떨 것 같아? 퍼펙트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런 공을 안 들인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쌤 수업에서 이 수업을 끝까지 완수를 한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씩 다 찾아야 되니까 이게 노가다라고. 그래서 노가다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멘탈이 강해야 된다. 왜냐하면 단순 노동, 단순 반복이거든. 계속 반복을 하니까. 그래서 최근에 한 10년 이내에는 그거를 그렇게 끈질기게 하는 멤버를 대학생들 정말 거기 뭐 대학교 졸업반들 그 토플 뭐 시험 봐야 되거나 뭐 이렇게 돼갖고 아주 절박한 나이 든 멤버들 빼고는 10년 이내에는 최근에 좀 거기 한 2달, 3개월 못 넘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10년 전에는 진짜 그냥 의뢰 것들을 했거든. 그래서 그때 수업에 그래서 이제 얼마나 빨리 분석을 하고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로 그 실력이 이제 평가가 그냥 딱딱 이렇게 나오던 그런 멤버십이 있었어. 근데 뭐 지금은 대부분 그냥 뭐 3, 4개월은 못 넘기고 그냥 그러니까 예련이는 완주하게 되면은 쌤이 봤을 때 그런 평균치로 놓고 봤을 때 포식자 반열에 그냥 올라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 어. 그, 샘 수업 했던 그 전에 그러니까 뭐 12, 3년 전쯤 되지. 그때로 거슬러 가면 이제 대원 외고나 주층이 이제 국내 학교에서는 그랬지. 민사고나 뭐 대원 외고 학생들. 거기 이제 클래스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하지. 왜냐하면 이제 뭐 공부하는 습관도 있는 데다가 자기한테 이제 베네피트, 이게 이제 유리하구나. 확실히 어드밴티지가 있구나 하면은 뭐 아주 그냥 정말 동물적인 본능으로 물어뜯고 파헤치는 친구들이니까. 그 친구들하고 할 때는 뭐 노가다 뭐 멘탈 튼튼 이런 거 얘기할 필요도 없이 그냥 했었어. 뭐 재밌네. 뭐 그런 방법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돼갖고. 그래 그 친구들은 뭐 보통 이런 것들 나가면 한 달 정도면은 문법은 완전 뭐 자기 걸로 그냥 소화가 돼요. 이제 일반고 학생들은 한 4개월에서 좀 더 가면은 8개월까지도 걸립니다. 왜냐하면 뭐 다른 과목들도 막 그리고 이제 집중도도 좀 떨어지고 자기 필요에 대한 게 약간 다르다 보니까 머리 문제보다가는 약간 그쪽들은 이제 그 자기네가 라이팅을 해야 에세이 라이팅이나 이런 것들을 매일 써서 내다 보니까 자꾸 문법에서 이제 말썽이 나는데 이렇게 분석을 하니까 이거 이제 몰랐던 방법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당장 써먹어야 되니까 거기는 이제 뭐 상당한 호응이 있었고 뭐 그냥 감탄하고 말고 할 틈도 없이 그냥 막 자기 걸로 급하게도 허겁지겁 해치우는 그런 상황이었어갖고 그리고 이제 일반고 학생들은 라이팅을 안 하니까 그냥 뭐 문제풀이용으로 이게 이제 전락이 됐어. 약간 소전 그러니까 뭐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쓴다 뭐 그런 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 때는 에세이 라이팅이나 이런 거 본격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갖고 아예 그냥 그 시사 글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 아주 센 글들을 읽고 거기다가 이제 그래서 그때는 겨울방학은 조금 더 지금보다가 이제 디베이팅도 좀 집어넣어야 돼. 원어민 선생님하고. 그러니까 디스커싱 하는 거. 디스커싱하고 쓰고 깨지고 뭐 이러는 것들까지. 그러면은 뭐 지금 문법 문제가 아닌 거지. 그래갖고 아예 그냥 해외 학교로 그냥 날라. 괜히 뭐 배화 여고 가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이나 안 되면은 저기 저 제주도 국제학교라도 가든지 날라 그냥. 자 아무튼 네 그거는 이제 먼 훗날 얘기긴 하지만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그다음에 what do you see 그랬지. what do you see? what do you see? 자 이 경우에 what do you see? what 먼저 뭐야? what의 품사. 모든 단어는 품사를 가지고 있지 소속이 될 수밖에 없어. 그다음 오, 그렇죠. 의문대명사죠. 의문대명사. Right? 그러면은 대명사니까 얘는 뭘로 쓰여 문장에서? 그렇지. 주, 그렇지. 이게 이제 시험에서 그 활자화돼서 나오는 거지. 얘 뭐야?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게 바로 이렇게 주목보로 딱 떠올라야 돼. 품사와 주목보가 동시에 확 터져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분석을 하는 목적이 이제 그 반응 속도를 높이는 게 1차 목적이 돼. 그러니까 많은 목표가 여기서 이 안에 이제 숨겨져. 라이팅을 하는 것도 있고, 뭐, 많은 목표들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예, 현안, 그러니까 뭐, 이상만 높으면 안 되니까, 현실을 돌파하는 힘도 있어야 되니까,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으로 증명하는 거는 이제 시험 문제에서 얘의 존재를 어떤 식으로 다룰 것인가.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부르는 명칭을 통째로 부를 때는 의문사, 의문문,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의문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여기서는 의문 대명사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얘의 역할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자, 그러면은 주목본데 여기서는 그러면 뭘로 쓰였냐를 이제 규정을 해야 됩니다. 주어, 목적어, 보호 중에 뭐. 이러면 이제 시간이 째깍째깍 가다가 어떻게 돼? 오버타임 돼가지고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do. 그럼 뭐예요? do. 그냥 동사라고? 그러면 C는? 그럼 얘는, 얘가 그 다섯 가지 중에 들어가겠어? 어, 얘와 얘의 만남? 응? 어, 응, 뒤에도 대명사가 있잖아요. 그렇지. 네, 누가 누가 지금 일반 누가 싫어하는 동사 없으니까 음, 주어 아니에요. 그렇지. 얘가 주어지. 그래서 주어는 날라갔고. 음, 음,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얘가 뭔지 판단하려면 이 문장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두는 뭐다? 조동사잖아, 조동사. 두가 조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다 그랬어. 어떤 경우, 어떤 경우. 노트, 노트, 노트. 노트 피스요. 노트 돌려보세요. 두가 조동사로 쓰이는 경우에 대한 노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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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두가 조동사로 쓰이는 경우. 그러면은 음, 있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지 의문문일 경우에 해당이 되는 조동사.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할 때 노트를 그런 식으로 참조를 하는 거지. 음.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C 남았잖아. C. 그러니까 조동사 나오면은 조동사 뒤에 나오는 동사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그렇지. 얘하고 놓고 얘기할 때는 본동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자타로 놓고 봤을 때는 자동사, 타동사로 놓고 봤을 때는 무슨 동사? 오.
오, 좋았어. 그렇지. 바로 그거야. 그래서, 얘가 남아있네? 얘가 그러니까 뭘로 온 거야? 제가 목적 그렇지. 목적으로 넘어온 거지. 그런 거였어. 왜냐하면 얘가 무슨 동사니까. 어, 타동사니까. 어, 타동사니까, 얘가. 근데 왜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갔느냐? 목적어는 원래 동사 뒤에 있어야 되는데. 왜 앞으로 튀어나간 거야? 일반 목적어가 아닌 뭐니까? 그렇지. 의문대명사기 때문에 얘가 이제 앞으로 나간 거야. 오케이? 음. 의문사들은 그러니까 의문문을 만들 때, 어? 의문사 있는 의문문. 이렇게 해도 얘기를 하거든. 의문사 있는 의문문은 의문사가 앞으로 나간다. 뭐 이건 뭐 그냥 뭐 많이 봤지. 의문사가 앞에 나와서 문장 끊고 가는 거 많이 봤죠? 음. 그래서 이제 얘가 목적어임에도 불구하고 의문사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 뭐이 사례가 어디에서도 자주 나왔어서 좀 당황하게 했던 게 목적어인데 앞으로 뛰어나간 경우가 또 어디 있었어? 그치? 관계대명사가 있어.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걔 혼자 그렇게 나댄 게 아니고 여기 의문 대명사도 같이 얘가 먼저 시작했는지 걔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된 거죠. 음. 정리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얘의 목적어였던 거지. 얘의 목적어. 그러니까 이제 what의 의미 가운데에는 what의 의미 가운데에는 something, anything 뭐 이런 느낌들이 여기 이제 포함이 돼 있어. something, anything, 뭐 어떤 것. 그러니까 뜻 자체는 이제 한국어로 무엇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엇. 근데 이제 그 무엇이라는 말 안에는 어떤 것이라는 뜻이 무슨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참 그래서 이제 뭐 좀 경험이 쌓이면은 그 큰 문제가 아닌데 에, 경험치가 그렇게 높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겨 있는 그냥 그 물리적인 의미만 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문장에서 막 what이 내가 알고 있었던 뜻하고 다르게 막 쓰이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한국어 뜻하고 영어 그 단어의 뜻이 그렇게 100%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됩니다. 아니면은 이제 내가 한국어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졌다. 그 한국어 뜻을 내가 그 용도로만 쓰는 경우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쭉 가면서 뭐 이런 것들이 다루어질 때 당황하지 말고 뭐 몰랐었던 게 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그래서 이제 타동사는 무슨 타동사다? 목적어가 하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적어주는 거죠. 아, 그래서 어떻게 돼? What do you see? 그러면 뜻은 너는 무엇을 보고 있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목적어를 4개가 붙는다는 것도 이럴 때 이제 좀 챙겨주고. 오케이? 그래서 목적어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하. 네. 그 다음에 if each day you will see the sun. 그렇죠. 그 다음에 if의 품사는 그렇죠. 얘는 접속사다. 자,
지난 시간에 접속사에 대한 거, 다른 팀이었었나? 음, 수업이 막 이렇게 연결되니까. 접속사는 항상, 에, 접속사가 이끄는 절, 무슨 절? 그치, 종속절이지, 종속절. 접속사가 있으면 종속절. 그 다음에 접속사는 종속절 어디에 온다? 그렇지, 항상 앞에 온다. 그래서 접속사 뒤에는 항상 뭐가 나와야 된다. 그렇지, 그렇지. 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it 주어로 왔고, 치 뭐죠? 치. 음. 그렇죠, 그렇지. is지, is. 그 다음에 they 이러고 왔죠. 그 다음에 다시 you 이러고 왔죠. 이거는 뭐 합쳐놓은 거야? you will. 그렇죠. will 축약형이죠. 자, 이제 보통은 여기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안 오고 어떻게 돼? If is they, 그 다음에 you will 이렇게 갈 때 항상 친절하게 교과서에서는 항상 친절하게 그냥 어? 어. See the sun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이런 형태의 문장 교과서에서도 나오는데 이런 거 이제 관찰 중요한데 컴마 주지 컴마 어디에다가 제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종속절과 주절을 컴마로 이렇게 딱 구분을 시켜주는 거를 원칙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컴마 없죠. 음. 그래서 이제 이게 약간 그 이제 이 교재가 이게 영국 출판사 교재거든. 영국 출판사 교재라서 그 미국 영어하고 쓰는 방식이나 이런 게 약간씩 좀 달라. 다르고 지금 뭐 이런 경우에는 뭐 그렇지 이것도 뭐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데 보통은 이제 뭐 제대로 쓴 글 내지는 뭐 정문 그러니까 컴마를 주는 걸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안 나왔으니까 어? 뭐 어떻게 된 거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컴마의 역할이 뭐냐 그러면 이게 작은 마침표 세미 피리어드의 역할을 해가지고 하나의 절이 끝났어. 그다음 새로운 절이 시작될 거야. 뭐 이런 신호도 주고 뭐 얘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메시지를 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가요. 빠졌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 이제 원래는 아니, 원래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컴마가 들어온다. 뭐 그런 점들도 기억을 해 두시면 컴마가 들어오는 게 이제 친절한 쓰기다. 뭐 그런 정도. 뭐, 그러면 또 뭐야? 불친절하면 안 좋다. 뭐 이런 느낌을 주는데. 하여튼, 예, 이게 원서기 때문에, 예, 원서는 이렇게 가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또 우리가 보는 교과서에서는 콤마를 또 열심히 찍어주기 때문에 혹시 그 이제 혼란이 올까봐 지금 알고 있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뭐 원서에서 안 썼는데 쌤이 이건 잘못이야 뭐 이건 바람직하지 않아 뭐 이런 식의 이제 어떤 멘트를 다는 게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은 하여튼 여기 지금 보시면은 원래는 이제 컴마가 오는 그런 거예요. 오케이? 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이해가 됐어? 어, 자, 이건 쌤하고 의논해서 결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마음대로 한 거라 쌤이 뭔가 쉴드를 쳐줘야 되는데 지금 얘기를 하면서도 내가 왜 원서에 대한 쉴드를 쳐줘야 되는지 지금 포지션이
왜냐면 이제 이 문법 수업하다가 보면은 컴마가 대부분 나오고 막 이렇게 돼갖고 컴마가 굉장히 중요하게 돼 있다 보니까 근데 나중에 또 어느 순간에는 쌤이 거품을 물고 컴마가 꼭 있어야 돼 막 이 수업을 해야 될 상황이 있어서 지금 그때를 가서 뭐라고 해야 되지 지금 이런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했는데 하여튼 그때는 또 그때대로 아 쌤이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해. 그때 그 사람하고 그때 이 사람하고 지금 달라졌네 이러지 말고 아, 달라졌다고 생각해도 되겠고. 자, 아이씨, 이게 뭐야 도대체. 자, 그래서, 그 다음에 each day. 이거 뭐라고 배웠어요? 이때 it은. 어? 비인칭 주어 안 배웠나? 비인칭 주어 배웠어? 어, 학교에서 배웠어요? 아, 그래? 아, 이거 안 하나? 학교에서? 비인칭 주어는 여기에 이제 동사 오고, 그러니까 이 보호 자리에 오는 애들 때문이죠. 보호 컨텐츠. 보호 컨텐츠가 뭘로 들어오느냐 그러면 날짜, 날씨, 뭐 시간, 거리, 명암, 음, 뭐 등등 뭐 대표적으로 이제 얘네들이 거의 뭐 쓰이죠. 얘네들이 올 때 자동으로 it을 써주고 그 it을 이제 비인칭 주어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day는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 뭐에 해당이 돼? 그렇지. 요일을 또 되겠구나. 요일 또 이렇게. 어. 그러니까 뭐 날짜나 요일에 해당이 되는 날짜, 그지? 네. 이런 식으로 뭐 it's time to go 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 오케이? It's time to eat 뭐 이럴 때 그때는 이제 it이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런 비인칭 주어 eat. 그 다음에 you'll see the sun 이렇게 돼갖고 그러니까 이제 얘가 아까 얘기하다가 끊어졌는데 대명사고 주요서로는 이시, 그리고 주요서로는 그렇죠, 주어죠. 그 다음에 is 무슨 동사? 음,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보호가 있고 불자고. 요거를 그러니까 이제 요걸 다 해갖고 와야 돼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해갖고 오고 하면서 막히는 것들은 너무 시간 끌지 말고 포스트잇에다가 다 적어. 아니면 아예 질문 노트를 하나 만들어. 그래갖고 몇 쪽 해갖고 아예 질문 노트를 만들어 놓는 게 나중을 위해서 좋을 거야. 음.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넉넉하게 질문하고 공간을 비워놓고. 음. 그래서 하면서 이제 혼자서 막 하다가서는 그거 이제 진 빠져가지고서는 많이 진도도 못 나가면서 막 하다가 보면 이제 여기서 들을 때에는 주고받고 하면서 뭔가 되는 것 같다가 막상 가서 딱 책을 펼치는 순간 사막 한가운데에서 황량한 바람이 불고 그 기분 알지? 버려진 느낌?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뭐 이런 상황이 이제 펼쳐진다. 그러니까 그럴 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면서 낙심하지 말고 너무 복잡하거나 나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들은 다 적어. 그러면 이제 굉장히 속도를 빠르게 가기도 하지만은 속도만 빠르게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궁금했던 걸 설명을 들으니까 정리가 아주 퍼펙트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그런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다. 오케이? 음. 그 다음에 you 왔죠. you는 뭐야? 그렇지. 대명사고 또 뭐가 됐어? 그러니까 결국은 종속절은 여기서 끝이 났단 얘기지. 종속절. 음.
근데 이제 이 종속절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종속절의 종류 기억나나요? 그렇지. 기억이 안 나면 노트를 보면 돼. 음, 그렇죠. 그렇죠. 음, 그러면, 음, 얘는 그 중에 그거 안 했던 것도 같고, 분사구문이 되는 부사절을 했었나? 분사구문이 되는 부사절? 어, 그럼 그 중에 뭐, 분사구문이 되는 부사절의 종류? 뭐뭐 있다 그랬어. 안 했어? 그러니까 안 됐을 것 같긴 한데. 네, 그거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데. 그래도 오늘 해놓는 게 낫겠지. 가서 또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얘가 종속절,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무슨 절. 그렇죠. 그러니까 접속사의 간섭이 없으면은 주절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접속사와 어떤 형태로든지, 에, 뭔가, 간섭을 받게 되면, 접속사의 간섭을 받게 되면 종속절.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정리돼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will. 뭐죠? will. 그렇지. 얘는 이제 서법조동사죠. 서법조동사. 예. 서법조동사의 종류 정리 안 돼 있나요? 오케이. 아니요. 그냥 거기 will 적혀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C. 무슨 동사? 그러니까 조동사니까 조동사와의 관계를 따질 때는 뭐라고 부릅니까? 조동사와의 관계를 얘기할 때는 무슨 동사라고? 조동사와 와의 관계를 놓고 얘기할 때는 네? 천천히 생각해봐. 앞에 한번 나왔었어. 음. 그렇지, 본동사. 그래서 이제 문법은 일단 용어에 익숙해져야 된다. 용어에 익숙해져야 문제들을 따라다닐 수가 있고, 본동사지, 본동사. 음. 그래서 조동사가 나오면 본동사는 무조건 나와야 된다. 그리고 본동사라는 거는 동사 원형을 얘기하는 거야. 어, 시제는 항상 현재형일 때를 얘기하는 거야, 본동사. 본동사라는 개념은 조동사와 상대적인 개념의 동사를 얘기하는 거고, 항상 현재형, 시제가 현재형이어야 한다. 이게 본동사의 조건입니다. 오케이? 아, 그래서 조동사가 나오면은 본동사는 항상 원형으로 써야 된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뒤에 나온 더 썬과 얘기할 때는 얘를 무슨 동사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 가지고 누구하고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용어들이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그 변화되는 용어들 그게 이제 개념 문제로 정리가 되어 있는지를 묻는 게 이제 문제로 나와.
그래서 어떤 때는 조동사와 본동사의 관계를 묻는 걸로 문제가 나와. 어떤 때는 얘하고 얘하고의 관계를 묻는 게 문제로 나와.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조동사하고의 관계를 묻는 문제로 나올 때는 시제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앞에 조동사가 나왔는데 여기 so 뭐 이런 걸 주는 거지. so나 seen 같은 거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앞에 얘가 조동사군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뭐지? 뭐 이러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아니면 뭐 seeing을 줄 수도 있겠구나. 그래갖고 조동사가 나왔네. 그래갖고 그 다음에 자, 네 개 중에 하나를 골라볼까? 뭐 이제 이러고 있으면 그러면은 쌤 속이 어떻게 되겠어? 자, 그래서 조동사 뒤에는 본동사고 본동사는 원형이다. 그냥 이거는 그냥 공식으로 정리를 해놔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더 이상 고려의 여지가 없어져요. ing가 동사가 아니었어요? 뭐 이러고 나오면은 자, 그래서 어떻게 돼? The sun, see the sun 이렇게 되니까. 그래갖고 이제 가갖고서는 엄마한테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더만. 엄마, 원래 그 본동사가 나왔어야 되는데, 본동사, 이거를 내가 잠깐 착각을 해갖고, 어? 여기 이제 뭐, ing가 본동사인 줄 알고서는 그렇게 해서 틀렸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마는 또, 듣고서는 어떻게, 해? 야, 선생님은 도대체, 그걸, 아니, 본동사가 원형이라는 걸, 그거를 안 가르쳐 주고 뭘 하시니? 뭐 이제 이렇게 돼갖고 막 다 싸잡아서 이제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야, 그냥. 집단 멸망의 길로. 자, 아무튼 그래서 이 덧선과 C는 무슨 관계야? 그치? 낚였네. 뭐 목적어 아니면 보호를 얘기하겠다고? 어. 낚였어. 다음엔 기다려야지. 자, 그래서 얘가 목적어고 목적어니까 C가 무슨 동사? 어, 그치? 요게 이제 그 다음에 더 나왔잖아. 더는 뭐야? 그쵸? 정관사. 그러니까 관사가 나오면 일단 정관사든 부정관사든 관사가 나오면 뭐가 당연히 나온다. 얘는 무조건 뭐하고 쓰인다. 그렇지, 명사랑 쓰인다. 그러니까 소유격, 무조건 명사랑 쓰이는 애들, 소유격. 그 다음에 관사. 그 다음에 얘네들은 무조건 명사, only 명사. 그 다음에 전치사, 형용사는 얘네들은 명사나 대명사. 오케이? 아. 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통틀어서 얘기할 때는 뭐 한정사 이렇게 보통은 얘기를 하죠. 통틀어서 얘기. 한정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정사 안에 이렇게 쪼개지는 거죠. 이거는 이제 상위 개념, 상위 개념에서 쪼개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정사라는 건 명사나 대명사랑 묶여서 팀플레이 하는 애들을 통틀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뭐 디스 같은 경우 형용사, 근데 한정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소유격도 한정사 뭐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뭐야? 이렇게 물으면 한정사요. 이렇게 얘기해. 아니 그러니까 한정사 중에 뭐 이렇게 하면은 사전에 한정사라고 하면 돼 있었는데 뭐 이러는 경우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됐죠? 네. 그래서 사전 찾으면서 한정사 나오면 요거 기억해 가지고 이 중에 누구 이렇게 이제 다시 쪼개줘요. 우리는 이걸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다 장인 정신으로 수제를 만드는 거예요. 펀칭 기계 뭐 이런 거 안 써. 언니 이 손가락인가 악력으로만 한 땀 한 땀 따야 돼. 어떻게 생각해? 우리의 갈 길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라이팅을 하는데 엉뚱한 라이팅을 한다. 그럴 때는 이제 머리채를 그냥 잡아야 되겠지. 그래서 겨울방학 때 에세이 라이팅을 들어갔을 때 이제 그때 이 나열의 원리가 지금부터 겨울방학 에세이 라이팅 들어가기 전에 여름방학에 시동 걸어가지고 이 나열의 원리를 이제 터득을 하는 거지, 터득을. 그래서 아예 그냥 DNA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야. 겨울방학 전까지. 그래갖고 라이팅을 해갖고 라이팅이 잘 나오면은 이제 시험장을 가는 거지. 시험장에 가서 이제 공식적으로 증명을 하는 거지. 그래서 뭐 토플 그거 아마 지금 어떻게 됐나 모르겠다. 이게 토플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게 예전에는 그 특례 입학 저기가 있었거든. 외국어 특기자로 해가지고 성적 우수자. 그거 아마 될 거예요. 어느 그 학교 퀄리티가 좀 뭐 낮아질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그런 것들은 점수 따놓으면은 그리고 나중에 아니면 이제 대학 갔을 때 그 교환학생 같은 거 할 때 그거 이제 필수 조건이니까 풀 점수. 음. 그냥 날로 먹는 거야 이렇게. 네. 이거 가지고 가면 아시겠어요? 음. 보통 토플 지금 이제 대학생들 같은 경우 여기 수강생들은 대학원 가려고 토플 보는 경우도 많거든. 음. 대학원 갈 때 이제 서울대나 뭐 이런데 스카이 쪽은 이제 토플 점수를 요구하는. 그러니까 뭐 그거 지금부터 이렇게 이제 라이팅들을 이렇게 하고 문법들 이렇게 만지기를 해놓으면은 그러면 이제 라이팅 뭐 스피킹 이제 그러니까 보통 뭐 스피킹을 할 때 뭐 문법이 필요 없어 이렇게 이제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회화 그러니까 뭐 영어로 말하는 거 그게 쉬워요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잖아. 그건 이제 그냥 이제 일상 회화들 일상 그냥 뭐 막 이렇게 깊이 고뇌 뭐 이런 대화를 나누는 대화가 아니 그냥 뭐 Hi, good morning 이거 얼마예요? How much is it? 또는 뭐 이거 맛이 왜 이래? 뭐 이런 정도까지 그러니까 의미 없는 그냥 대화들 정도는 그 말이 이제 한편으로 맞을 수가 있지. 왜냐하면 그런 말들을 그런 대화를 나눌 때에는 문장을 길게 하지도 않고 맛이 이제 없다 그러면 난 괜찮은데 뭐 no I'm okay 뭐 이러면 그냥 너는 맛없는 채로 그냥 살아. 나는 맛있게 먹어줄게 뭐 아니면 나 줘. I can take it 뭐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슨 문법을 쓰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 그냥 감정 표현만 잘하면 되니까 그거 해서 먹혔다고 세상에 문법 공부를 내가 왜 했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근데 이런 거 이제 뭐 그 뭐지 그 뭐라 그래야 돼 그거 프레젠테이션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든가 뭔가 그런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데 가갖고 그렇게 했다가는 바로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그래서 뭐 그런 이상한 얘기들 듣고 그러니까 문법도 이제 정통해야 하면은 당연히 골고루 써먹지. 그러니까 지금처럼 한 땀 한 땀 쪼개는 게 힘이 들어서 그렇지. 그것만 이제 익숙해지고 그게 몸에 익어가지고 맛이 들리면은 상당히 괜찮다니까. 아주 매력적이야. 자, 그다음 네, 30분 동안 돌파를 해볼까? 아, 분사구문이 되는 부사절. 네, 요거는 이제 종류가 많아요.
종류가 많다는 거는 쓰임새가 많다는 얘기야. 종속절 중에 뭐 아닌가? 네. 라이팅 그렇지 에세이 라이팅이나 네, 뭐 네. 어, 그런 얘기했던 프레젠테이션 스피킹이나 뭐 이런 쪽으로 아마 간다고 하면은 얘처럼 많이 얘는 굉장히 유용하게 아주 광범위하게 폭넓게 쓸 수가 있습니다. 분사구문이 되는 부사절은 먼저 주로 주절 앞에 오는 게 있어요. 네 가지가 있고 네 가지. 그래서 이제 양이시죠 이렇게 외우라 그러는데 양이시죠. 이거 이제 접속사의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속절은 접속사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이제 이 분사구문이 되는 부사절도 종속절이니까 얘를 이끄는 접속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접속사가 양보의 의미를 갖는 접속사. 그러니까 although 대표적으로 though 그다음에 뭐 even if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고난도 문법에 탭스나 그 편입영어 뭐 이런 데에서 주로 문법 문제로 자주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뜻은 이제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렇게 됩니다.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러니까 이제 뭐 양보라는 의미가 어떤 상황이 얘가 이러이러한 상황, 이 절이 이끄는 이러이러한 상황일지라도 아니면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죠. 뭐 이러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제 양보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거죠. 뭘 이제 양보의 기본 의미가 이제 자리를 내주는 거잖아요. 대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런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뭐 이렇게 됐어. 뭐 이렇게. 그냥. 요거 이제 잘못 이해를 하면은 뭔가를 부정하는 걸로 생각되는데 뭐 그 상황이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뭐 이 상황도 있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보라는 말은 의미 때문에 붙은 말이고요. 그러니까 뭐 약간 이제 이것도 한국어의 양보의 뜻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 갖고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어. 얘가 왜 양보가 되는지. 예전에 그 중학교 1학년 학생한테 멱살 잡혀가지고 쌤이 아주 애를 먹었어. 그래갖고 뭐 여러 가지 예를 막 들어줬는데 그게 왜 양보? 에이 그게 무슨 양보예요? 에이씨 뭐 막 이래가지고서는 막 야지 놓고 이래가지고 쌤이 나중에 두 손 두 발 들고 잘못했습니다. 그냥 다른 데 갔다가 다시 오시든지 아니 우리 다시는 보지 마시죠 그러고 보냈어 그래요. 자 그다음에 네. because 대표적으로 그다음에 뭐 as 뭐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들 since 얘는 이제 접속사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접속사예요. for는 전치사로만 동안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접속사는 뭐뭐 때문에라는 뜻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시간은 뭐 대표적인 게 when 그 다음에 as 여기 좀 많이 시간 중에 가장 좀 빈도수가 높은 게 이제 while 이 as는 뭐 사방팔방에 다 갖다가 쓰는 경향입니다. 얘는 이제
모든 경우를 다 수용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대로 뭐 이런 since, before 되니까 after도 되겠죠. 뭐 등등등. 그 다음에 이제 조건에 들어가는 거는 당연히 if 뭐뭐라면 이렇게 됩니다. once 이건 이제 일단 뭐뭐 하면 얘네들이 두 개가 대표적으로 쓰이고 뭐 몇 가지 잡다하게 또 있는데 그러니까 접속사의 종류들인 거예요, 이게 다. 이런 뜻을 가진 접속사들. 그 여기 써놓은 것들은 이제 얘네들이 주로 많이 쓰이는 접속사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아까 if 절 나왔으니까 낮이라면 이렇게 되죠. 낮이라면. 그러면은 저 경우에 어디에 해당이 돼? 네?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이제 얘는 무슨 절이 되는 거야? 종속절 중에 지금 하고 있는 그렇지, 그렇지, 분사 구문이 되는 분사절. 오케이? 네. 분사 구문이 되는 분사절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는 절이라는 거는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목적어 올 수도 있고 보어 올 수도 있겠죠? 동사의 성질에 따라 갖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부사절인데 이게 이제 되는 그렇게 됐으니까 뭐가 구문. 이거는 이제 어떻게 돼? 아닌가? 참. 두 가지가 더 남았군요. 예. 그러니까 앞에 오는 네 가지 지금 했고 주절 그러니까 주절 앞에 그래서 이제 이 분사 구문이 되는 부사절들은 구분을 위해 가지고 컴마를 꼭 쳐주는 거를 예. 우리 이제 시험 대비해서는 이 컴마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하면은 하도록 그렇게 이제 정리가 그렇게 돼 있어. 시험이 나올 때는. 그래서 아까 이제 선생님이 이거를 강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이게 이제 엉키다가 보니까 말이 뭐 이 말도 했다가 저 말도 했다가 나중에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갔는데 그게 시험에서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게 돼 있습니다. 자, 주절 앞에 오는 네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주절 뒤에 오는 두 가지가 있어. 주절 뒤에 오는 두 가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to. 이거는 뭐냐, 그러면 이제 주절 오고, 여기 이제 중요해요. 요 때가, 이 컴마가. 그냥 오는 경우가 아니라, 컴마 and나 as가 들어오는 경우가. 그러니까, and는 이게 이제 등위 접속사이기 때문에, 컴마가 없이 와버리면은, 그러면 그냥 이제 나열이 되는 거고. 컴마 찍고 들어오면 분사 구문이 되는 부사절로 넘어가는 컴마의 존재. 근데 그게 원서에는 이제 그거를 엄격하게 안 따져지는 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컴마가 있거나 없거나 직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그냥 자기가 분류가 돼. 내용에 따라 가지고 얘는 그냥 병렬이구나. 얘는 분사 구문 용어로 썼구나. 이게 분류가 되거든. 우리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도구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 또는 보어가 들어오게 된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그 연속 동작이라 그러지. and는 연속 동작. 그 다음에 as는 동시 동작. 뭐뭐 하면서 뭐뭐 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전문적인 용어로는 부대 상황이라고 합니다. 부대찌개가 아니라 부대 상황입니다. sorry.
이게 다 우리 나이 어린 꼬마들이 선생님 인생을 망쳤어. 걔네들은 부대 나오면 바로 찌개 먹고 싶다. 아, 맛있겠다. 바로 이렇게들 튀어나와갖고 내가 지금 걔네들한테 세뇌당해가지고 네. 나는 그런 세상이 있는 줄 몰랐어. 근데 그거를 굉장히 진지하게 하고 재밌다고 깔깔거려. 그래갖고 쌤이 막 화를 냈어. 야, 조용히 안 해. 그딴 거 하지 마. 막 이러고서는. 그랬더니 애들이 슬퍼해. 집에 가갖고 엄마하고 의논하고 왜 쌤은 화를 그렇게 자주 내시는지 모르겠대. 아니, 부대 상황을 얘기하는데 부대찌개를 얘기해놓고 아휴, 또 땀이 나기 시작한다. 네.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그걸 하고 있어, 지금. 아무튼 됐어요? 이게 이제 동시라는 얘기야, 부대라는 게. 오케이? 그거, 동시도 한자고 부대도 한자인데, 얘가 좀 더 쉬운 말인 거지. 됐나요? 네. 그럼 이제 얘를, 이 절을 구문으로 바꾸는 건데, 구문. 네. 구문이라는 거는 문장을 구로 바꾼다는 얘기죠, 문장. 구가 그러니까 곧 문장이다. 문장을 구로 바꿨기 때문에. 한자입니다. 그래서. 구. 그러니까 문이라는 거는 뭐와 뭐가 있는 거예요? 문장이라는. 문장의 기본 단위. 뭐와 뭐가 있어야 문장이 돼, 최소한. 그렇지. 주어 동사가 있는 거를 문장이라 그러고, 구는, 그렇지. 그렇게 하면 돼. 모르면은 노트를, 그러니까, 자, 이제 노트의 중요성을 알겠지. 어, 그러니까. 음, 그렇지. 하나의 품사가 아니고 한 단어처럼 쓰이는 현상인데. 어, 한 단어처럼 쓰이는 현상. 그러면 이게 이제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부사절을 분사 구문으로 바꾸는 방법. 1. 모든 부사절이 아니라 아까 거기 나온 접속사가 이끄는 부사절이어야 돼. 분사 구문이 아까 나왔던 접속사들이 있죠. 그 접속사들이 이끄는 부사절만 가능합니다.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다. 그러면 부사절의 주어를 없앤다. 그 다음에 부사절의 문장이 능동태이면 부사절의 동사를 ing로 수동태이면 pp로 바꾼다. 음.
그래서 이제 이 문제, 요게, 이것 때문에 흔히 나오는 게, 이거는 이제 시제 문제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ing는 현재형이 여기는 과거로 생각을 하는데, 분사는 시제가 아니야. 과거까지가 시제인 거고, 분사는 시제가 아니고 태야, 태. 능동태냐, 수동태냐. 오케이? 그래서 이 조건이 맞으면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러면 주어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을 취하는데, 보통은, ing는 목적어나 보어가 있어야 되겠지. 목적어 또는 보어가 있고, pp는 보통은 전치사 구가 들어오죠. 수동태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 컴마가 오고 주절이 옵니다. 여기 이제 타입 1, 그 다음 타입 2, 접속사를 주고 그 다음에 ing 꼴이 오든지 pp 꼴이 오든지. ing는 또 목적어 또는 보어가 와야 되겠죠. pp는 전치사고. 그 다음에 컴마 주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분사구문이 되는 부사절들은 컴마를 중심으로 얘네들은 특히나 이 분사 구문으로 바뀌었을 때에는 이 컴마 역할이 매우 중요해요. 여기 이제 주절 앞에만 오는 게 아니라 주절 뒤에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주절 뒤에서는 컴마가 없이 들어와 버리게 되면 누굴 수식하는지 대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분사 구문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제 컴마가 꼭 있어요. 근데 이것도 뭐 글을 많이 읽어보고 많이 쓴 사람들은 그런 거 뭐 굳이 없어도 다 자기가 직관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정도 되려면은 뭐 그거는 이제 거의 그러니까 그 원어민 중에도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건 안 되죠. 원어민이라고 다 그것도 이제 이거는 왜냐면 글밥을 얼마나 먹었느냐 글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의 문제거든. 근데 뭐 한국인들 중에도 독서 안 하는 사람들 많잖아. 그지? 국민의 몇 프로가 독서를 안 해? 한국인. 다녀보면 책 읽는 사람, 있어, 없어? 다녀보면 이렇게 길 다니다가, 뭐, 차 타거나, 책 읽는 광경을 본 일이 있어, 없어? 밖에서는 없어. 그러니까 다 안 읽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마침법도 막,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러고 보내잖아. 되세요, 하루가 되는 게 뭐야, 그게. 그 다음에 하루 되세요도 하루하고 되세요 하고 띄웠어야 될지 붙였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냥 해. 그리고 대충 별로 따지지도 않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래도 이제 그 문자 파괴나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한국어는 그 뭐냐면은 그 소리 글자거든, 소리 글자. 그래서 이제 표음 문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한자나 외국어 영어 같은 경우에는 표현 문자라 그래요. 의미. 그쪽은 그 축약형이나 이런 거 글자들이 그렇게 줄여서 쓰면은 엄청 타격을 받아요. 한국어는 어차피 표현 문자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타격을 좀 이제 탄력성이 있어 오히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좋은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굉장한 융통성을 가지고 있도록 한 이제 그 언어는 사람의 사고를 표현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유연성, 사고의 유연성이 있는 반면에 이제 원칙이 없죠, 원칙. 그래서 잘못하면은 뭐 상당히 뭔가 하여튼 변화가 많을 수 있는데 뭔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갔지? 갑자기 길을 잃었네? 뭔가 다시 돌려보면 있겠지만은 아무튼 예, 그런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꼴. 자,
뭐야 이거 생각보다가 분사구문이 되는 부사절이 20분 만에 돌파를 해냈어요. 아직 뭐 사실은 이제 다뤄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러프하게 그냥 큰 틀들만 다뤄서 그래. 이제 가면서 가다가 막히는 것들은 또 계속 질문을 하면 돼요. 그러면서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if each day you will see the sun. 그 다음에 문장이 if each night you will see the moon 이렇게 돼서 이건 뭐 꼬리 같으니까 고민할 거 없이 그냥 가면 되고 그 다음에 and if the sky is clear you will see the stars. 이것도 뭐 and 하나만 붙어주고 그죠? The sky is clear. 아, 이게 좀 바뀌었구나. 그래서 the sky, sky가 뭘로 온 거다? sky의 품사, 명사고 주요소로는 주어. is 무슨 동사? 뭐 비동사는 항상 뭐라 그랬어? 비동사는 고정? 뭐라 그랬죠? 아,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나? 비동사는 뭘로만 쓰인다? 음, 자동사로만 쓰인다. 본동사는 조동사가 있을 때 얘기를 해. 비동사는 자동사로만 쓰인다. 자동사의 종류는 뭐뭐 있어요? 네, 그렇죠. 어,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그 중에 당연히 뭐다? 그렇지, clear. clear는 뭐야? 품사. 그렇죠. 그러면은 보호가 될 수 있는 품사 뭐뭐 있어? 그 중에 형에 해당이 되는. 어, 그렇지, 그렇지. 음. 이렇게 찾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여름 방학 특강이 끝날 때쯤 됐을 때는 이제 뭐 이런 거는 그냥 뭐 코웃음을 쳐줄 수 있을 정도 돼야 된다. 이거는 뭐 규칙성 싸움이라서 그렇게 뭐. 그 다음에 in big cities, in big cities. 그 다음에 you may see only a few hundred years. 여기도 원래는 이제 이렇게 전치사 구 들어오면 컴마 주거든. 이분은 컴마를 굉장히 많이 아끼고 있어요. 이게 뭐 잉크 사용하는 거하고 연관이 되나? 어. 점 하나 찍는 게 얼마나 아낀다고 이러는 거. 그치? 예. MBX 시리즈.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글쓰기를 할 때는 이런 거 이렇게 쓰면은 좀 의심받을 수 있어요. 의심. 음. 이 친구가 원래 이제 이 컴마가 이쪽은 문장 보호가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하거든. 이쪽 언어에서는. 왜냐하면은 한국어나 한자는 원래 세로 쓰기였잖아요. 어? 원래 이렇게 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돼? 띄어쓰기 뭐 문장 보호 이거 필요 있어 없어? 그러니까 태생이 문장 보호하고 상관이 없는 언어였어. 한국어나 이 한자는. 근데 일본어도 그렇고. 이제 소금 문명이 들어오면서 세로 쓰기로 바뀌면서 뒤에 이제 필요에 의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감각이 달라. 이쪽에서 쓰는 문장 보호하고 우리가 쓰는 문장 보호하고.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게 이거잖아. 컴마, 세미콜론하고 콜론. 이건 도대체 뭔지 말이야. 문장에서 나올 때. 그러니까 라이팅을 할 때 얘네들을 적절한 지점에 잘 넣어주면은 당연히 호흡이 좋아지는 거지. 읽는 사람도 그렇고 쓸 때 썼구나. 근데 올 법한데 안 오면은 지금처럼 그래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제 원서니까, 원서니까 뭐, 이유가 있으시겠지. 그러고 이제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 심지어는 뭐 잉크비 아끼려고 그러셨나? 뭐 이렇게까지 이제 생각을 하지만. 음, 물론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동시에 하면서 하는 얘기죠. 뭐 설명을 할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안 써도 되는구나. 안 쓴 경우도 많구나. 또 그래갖고 근데 이제 공인 시험에 가갖고서는 봤어요 이런 거 안 통해. 그래서 물론 이제 균일하게 전체적인 수준이 다 높게 쓰면은 이제 인정을 해주지. 근데 그걸 안 쓰면서 어디 가서는 아주 조잡하게 쓴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는 얘 헷갈렸구나 이제 이렇게 지탄받는 거예요. 그래서 안 쓸 정도로 퀄리티가 확실하게 높게 나와야 되는데 그럼 이제 안 그러면 안전하게 찍어줄 때 다 찍어주고 쓰는 거죠. 오늘 피곤하게 하네. 인빅 시리즈 어쨌든. 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인의 품사 뭐죠? 그 다음에 비건. 그 다음에 시리즈. 그래서 그 명사가 전치사 인의 목적으로 들어. 전치사의 목적어는 전치사의 목적어다. 오케이? 주어 안 된다. 그 다음에 동사의 목적어로 같이 쓰이는 거 안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전치사는 단독으로 못 쓴다. 목적어가 꼭 있을 때 쓴다. 왜냐하면은 전치사라는 말 자체가 앞에 오는 품사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얘는 뒤에 뭔가를 달고 와야 되는 게 얘의 운명인 거야. 그러니까 뒤에 뭔가가 없으면은 얘는 증발되는 거야. 사라져. 지난번 우리 했었잖아요. 있어봤자 아무 느낌도 없는 녀석이 되는 거야. 선행사하고 사이에 끼어들어오는. 그렇지만 없을 때에는 말썽이 나는 거야. 막상 있을 때에는 걔를 뚫고서는 투명인간 취급하고 선행사하고 얘하고 이 목적하고 둘이서 매칭이 돼 있지만은 근데 이제 걔가 없다면은 이 목적어가 존재할 수가 없는 이런 아주 복잡 미묘한 녀석입니다. 전치사 녀석. 그다음 유 맞고요. 유의 품사. 어, 음, 그렇죠. 잠깐만요. Sorry. 시간도 다 됐네. 그렇구나. 네.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네. 그렇지. 거기 영진원 들어가가지고. 음. 그랬구나. 그러면 저거 올려드리겠습니다.